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덥죠? 예, 저희들이 매주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많이 왔을 거예요. 오늘은 적당하게 오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원이 적을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개별 상담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되시고 학생들 본인도 걱정이 많고 또는 기대가 있고 여러 가지 심정이 여러 갈래일 겁니다. 마침 오늘 그 행정고시 2차가 끝나는 날이네요. 학생들이 어제까지는 시험을 잘 봤습니다. 우리 이제 학원에서 가르친 게 다 나와가지고 학원들이 그 시험 칠 때마다 이제 부침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 그에 계속해서 선생님들 잘 적중을 해서 잘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이쪽 고식에 발을 들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 수많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실패하는 학생, 거의 못지않게 이제 성공을 하는 학생, 성공하는 학생 중에 아주 우수하게 성공하는 학생, 그다음 근접해서 하는 학생,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을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1번입니다. 이게 시행착오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시는 잘못 발들이면은 부모님들이 요즘 설명이 많이 오시는데요. 잘못 발들이면은 인생을 거의 절반 정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시행착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이 2번부터 4번 정도까지가 시행착오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를 하겠다 결정하면은 6번에 신림동 생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학생들이 알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제 가득할 겁니다. 안전 문제, 그 다음 주거 문제, 식생활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은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질문을 하시면은 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착오 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여러 형태로 시행착오를 합니다. 여러 형태로 시행착오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직렬을 선택하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착오를 해서 조금 폼나는 직렬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폼나는 직렬이 이게 적용직입니다. 적용직. 5급에서 제일 폼나는 게 학생들 표현으로 간지나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멋진 것이고 적용직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적용직을 하는 이유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저렇게 국가에 들어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내지는 이제 5급을 하는 학생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5급 넘어서 뭔가 꿈이 있어요. 직업을 갖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5급을 발판으로 뭔가 다른 이제 포부를 펼쳐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적용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5급하고 7급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5급 내에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적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일반 행정, 적용직 중에 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립외교원하고 국제통상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파트입니다. 혹시 외교원 지금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외교원. 외교원은 외교원만 해야지 국제통상직을 겸하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라, 다른 것이라서 한 방향으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로 가서 이제 별도로 보겠습니다. 합격 기간 이제 설정인데, 고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보통 또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조언을 구할 겁니다. 조언을 구하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조언들이 학교 선배들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인데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2년 내지 3년 차 이상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그 선배들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시험 1년 만에 끝난다 이렇게 조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2년은 해야 되고 길면은 3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조언입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고시는 이게 생활 자체가 힘들고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 너무 가혹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맞춰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고시어 지루함 때문에 오히려 합격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1년차, 그 다음 2년차까지 합격률이 높고 그 다음 3년차 이상부터는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학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돼요.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계획을 오래 잡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뭐 2017년이 아니고 18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엔 1차만 붙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계획도 틀린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아마 인강으로 할까 실강으로 할까 이 고민이 이제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실강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단가반으로 해야 될까 종합반으로 해야 될까 이 고민도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결론은 내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고민하는 것이 고시 공부는 최선의 여건을 만들어서 아주 짧은 기간에 끝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부가적으로 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되겠죠. 준비를 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될지 아니면 대뜸 진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있는 부분인데 고시 공부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수험 기간이 장기화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험적 조언을 구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전문적인 조언에 노출이 됩니다. 학교에 있는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합격성의 조언을 구한다. 합격성들은 본인을 과장하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옛날 일입니다. 벌써 옛날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이 조언하거나 본인의 능력을 가장해서 조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네. 너도 뭐 될 거야. 이렇게 가볍게 조언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들은 과장해서 또 더 힘들게 기간을 길게 조언을 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업과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진입을 하겠다. 이 계획은 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준비하고 오면은 학원이 손대기도 힘들어요. 이상한 정보가 입력이 돼 있어서 다행히 학원에 오면은 우리가 손댈 여지는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은 손대서 바로 잡아서 이제 교정을 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건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혹시 재경직 지원하는 학생 있습니까? 여기 재경직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지난번에 많이 있던데. 재경직은 일단은 전공이 경제학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부전공을 했어요. 경제학으로. 이거는 안 돼요. 그 경제학 전공이 촘체화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혈액 속에 조금 흐르고 있어야 돼요. 선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차 피세 조건입니다. 이거 2개월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피세선 이거는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그 적성이란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그 일반 5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그 커트라인이 82.5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경직은 84인가 84.5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커트라인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2점이면은 뭐 과목당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데 격차가 크지 않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드러난 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이 8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1차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경직 학생들은 이거 최장해봤자 2개월입니다. 그 피세설 이게 적성인데 이 시험을 2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이 컷을 넘어선다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저희들은 부적성이다 이렇게 봐요. 부적격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1차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뺏기게 돼 있어요. 뺏기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공부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피세선 해보면은 뭐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팔씨름을 합니다. 남학생들이니까 팔씨름 하면은 상대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전달되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아니면 팽팽하게 힘을 써야 되겠다. 이 느낌이 탁 옵니다. 그 피셋도 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건 내가 오래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금방 되겠다. 이 느낌이 오기 때문에 딱 잡아보는 순간에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서 느낌이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재경직은 아니에요.
또 1차뿐만 아니라 재경직은 2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2차가 이 일반 행정학생들이 경제학이 컷이 예컨대 뭐 65점이 컷이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은 85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 집단들이 조금 달라요. 집단들이 조금 다르니까 내가 경제학을 좋아한다 이 정도 적성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학에 내가 탁월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재경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전국 단위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이번에 이제 오늘 시험 마치는 학생 중에는 전국에서 그냥 모의고사 뭐 수능 이런 걸 통틀어서 2등한 학생, 4등한 학생, 그 다음 11등한 학생, 이런 뭐 우수한 자원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내가 뭐 전교에서 좀 1등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그 집단 내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주의해서 재경직을 할지 말지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경직을 첫 해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돼요. 안 되면 그 다음엔 일반 행정으로 바꿔요. 그래서 또 2년차를 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지방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재경직을 할지 말지는 지금은 민감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학원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첫 과목이 경제학,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 행정법, 세 번째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목부터 갈라져요. 재경직은 재정학으로 가고 일반 행정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3개월 생활해 보면은 뚜렷이 알아요. 아, 내가 이 재경직을 해야 되겠다. 경제학 쪽에 특별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재경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행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5급은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부분을 한다 이 부분이 중요치는 않아요. 그 다음 국립외교원과 통상직인데 이거는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이거 직렬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국제통상직은 의학을 이거 필기로 보는 겁니다. 필기로 보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이 국립외교는 경제학,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국제법 이렇게 세 과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영어는 자격시험입니다. 85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이고, 국제통상직은 5과목을 하기 때문에 5급의 시험입니다. 5급의 시험. 그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수험기간도 외교는 학원에서는 1년 이 정도로 잡습니다. 통상직은 뭐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데 또 불편함이 있어요. 이 소수직렬을 택하면은 이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이 없으니까 혼자 해야 돼요. 혹시 소수직렬 중에 교육행정을 택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교육직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 있습니까? 교육행정? 오늘은 뭐 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나머지는 다 일반 행정이시죠? 그 교육행정을 해도 이게 불리합니다.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고 교육행정은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을 많이 들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교육행정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80%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학생들의 질적 우수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5급할 정도면 공통적으로 우수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학생 부분이 아니고 학교 부분에 요인이 있어요. 그 출제위원들 한 7, 80%가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을 가서 또 쓰기 때문에 이게 본선은 경쟁력이, 즉 2차 경쟁력이 다른 학교에서는 나오기가 곤란한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교육행정이 컷이 1차 컷이 낮으니까 1차 컷이 낮으니까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2차입니다. 2차이고 2차를 돼야 되기 때문에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원을 통해서 보완하는 길이 없습니다. 보완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수직렬은 전공을 특별히 하지 않았으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국제통상도 그렇게 봐야 돼요. 또 소수직렬은 그때 이제 인력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 국제통상 원래는 뭐 12명 뽑아서 학생 확몰리다가 내년에는 7명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소수직렬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수험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적당한 수험 기간입니다. 아까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1년 잡았어요. 1년 잡아야 됩니다. 1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칠판에 보시는 대로 제도 개선 전에는 이렇게 연령이 높았어요. 뭐 평균 뭐 31세, 30세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이 이게 개선 전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제 세대입니다. 제 세대고 지금 부모님 세대인데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그 다음 1년간 유예를 줬다는 거죠.
1년간 유예를 주고 2차 시험을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1차를 한번 붙으면은 그해 1차를 한번 보고 1년 준비해가지고 2차를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1차에만 1년 이상을 전념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1년 이상 하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2차가 되면 다행인데 안 돼버리면 또 4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험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렇게 누적된 수험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2년 만에 끝내는 것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2년 안 되니까 그냥 하면은 무조건 4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기간도 길고 이렇게 되니까 뭐 26 시작하면은 4년 이렇게 하면 30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30세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우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짧아요. 뭐 석사도 무조건 받게 해야 되고 과장되면 박사도 의무적으로 외국에 가서 받게 해야 되는데 박사 받을 때 되면 만 중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박사 받고 만 후반 이렇게 돼요. 이거 전문가를 기껏 양성해 놨는데 이거 써먹을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만 후반 50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일의 능률이 떨어질 겁니다. 부모님들 그러시죠. 그때 되면 노안도 오고 뭐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져요. 쉬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욕구가 나오는 시기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은 이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했는데 개선은 지금 알다시피 1차, 2차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한 해 1차, 2차를 같이 해야 돼요. 정부는 2차를 1년 더 해서 학생들이 뭐 실력이 많이 붙어 있다. 그게 실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수한 학생 선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안 내요. 1차는 우리가 아는 대로 피셋을 하는 것이고 이 피셋은 말 그대로 적성입니다. 적성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인데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성이 맞으면 정말로 행운입니다. 그리고 적성이 안 맞으면 뭐 손한 얘기겠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길로 나가면 됩니다. 세상이 이런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2차는 그럼 성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적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 능력 부분이에요. 이 능력 부분만 이게 점검이 되면은, 검증이 되면은 2차는 금방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제학입니다. 이 경제학인데 이 경제학을 제 같은 사람,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경제를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학이 있습니다. 이 정치학이 있는데 이 정치학은 약간의 필력이 필요합니다. 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력이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 길러집니까? 안 길러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행정학. 이 행정학이 있는데 이 행정학도 이것도 필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장력이 있지 않으면 이 두 과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공부하기 전에는 경제학은 수리적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리적 재능이 없으면 더디게 올라가는 겁니다. 더디게 올라가는 것인데 그 재능이 성실을 다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저희들은 과목으로 치지 않습니다. 양이 너무 적고, 그 다음 이것이 연결되는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이거는 성실성으로 되는 과목이에요. 유일하게. 외워서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은 전부 다 법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수험기간이 무조건 2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80% 점유율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이 수석하는 합격생들도 다 저 거쳐갔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2년이에요. 2년에서 수석하느냐,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아니면 4년에서 합격하느냐, 수석하느냐, 떨어지느냐, 이것이지, 이 학생을 봤을 때 너는 법에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라, 이런 판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두라 이런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는 게 너무 좋은 학생들. 그 학생들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라 이렇게 조언하지만은 이 능력이 부족하다 내지는 적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조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행정고시를 이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적성 내지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기간을 오래 잡는다고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당사자 본인, 그 다음 부모님들.
그 주변의 어른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안 되는 학생이면 그때는 말려야 됩니다. 그건 학원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합니다. 1년 열심히 해보면은 야 이거 넘사벽이다. 내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도 시험이 이렇게 끝이 나고 발표하고 오기도 하고 1차 끝나고 저한테 오기도 합니다. 원래는 12명이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왔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중에 8명은 포기시켰어요. 그 중에 2명은 서울대 학생. 그 다음 6명이 연세대 학생. 그 다음 나머지 뭐 고려대 학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그 학생이 있는데, 그거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시켰고, 4명은 한 번 더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 조언은 1년 지나면은 학원은 확신 있게 합니다. 해서 안 되는 시험은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대신에 1년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1년을 열심히 하면은 지금 합격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평균이. 그럼 몇 년 했겠습니까? 뭐 4년을 했겠습니까? 5년을 했겠습니까? 3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한 24살 군대 갔다 오면은 뭐 이 정도에 시작하겠죠. 그럼 시작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26세니까 1년 만에 끝낸 학생이 부지기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을 또 넘어선 학생도 있고, 그럼 1년을 넘어선 학생들은 또는 2년을 넘어선 학생들은 뭐 3년차, 4년차, 5년차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어려운 시험이니까 3년차, 4년차, 5년차 있는데 비율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차하고 2년차 요때 이제 합격하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의욕이 넘칠 때 실력을 빨리 쌓아야 돼요. 그 고시 공부는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하면은 3년을 했는데 1년보다 실력이 안 쌓인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 다음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4년을 했는데 1년 차보다 낮은 실력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년하고 4년하고 5년 한 합격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럼 노력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걸로 되는 시험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인데 시행착오로 하다 보니까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1년 만에 끝내거나 늦어도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학생들인데 시작을 잘못하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겁니다. 장기화돼서 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고시 공부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3년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차 에너지를 100으로 보면 고시에 대한 에너지를 100으로 보면 2년차 되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3년차 되면은 요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60%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4년차 되면 뭐 40%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에너지로 시험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아주 서러움을 당했다. 아니면 뭐 환골탈태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이게 한 90으로 올라간다. 4년차야.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때 재능이 있으면 그때는 되는 것이고, 이게 3년을 해서 된다, 4년을 해서 된다. 이게 노력 때문에 나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결과물 아니에요. 그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가지고 1년 열심히 해서, 지금 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하면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험이 끝나네,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딱 하면 만 1년 남았습니다. 그럼 이 시험을 포기해야 됩니까? 1년 남았는데. 대한민국 시험 중에 1년 준비해서 안 되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할 거예요. 양이 그만큼이라면. 1년마다 왜 실시하는가 하면 1년마다 합격생이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시험의 본질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은 지금 1년 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내년에 이제 요맘때가 되겠죠. 뭐 7월 아니면 6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결과는 2가지로 나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2가지예요.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되면은 너무 이제 좋은 일이고, 안 되면은 또 2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격차가 크게 안 되든지 근소하게 안 되든지. 근소하게 안 되면 학교 돌아가서 한 번 더 하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 학교 돌아가면서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괜찮은데 격차가 크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가혹하게 들리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왜 학원이 돈벌이 때문에 잡아둡니까? 그건 아니에요. 학원도 합격생이 많이 나와 학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언을 정확하게 해드려요. 해드리니까 수험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됩니다. 길게 잡으면 안 되고, 내년 7월을 배수진으로 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안 되면은 근소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대신에 학교 다니면서 하세요. 학원 또 1년 투자할 필요 없고 격차가 많이 크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포기하는 것이 제일 바른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 1년 동안에는 학생들이 왜 이제 이 장기화되는가 하면 3년, 4년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태우지 않은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분석하는 이유 또 부모님들이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이 이게 성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학원에 볼 때는 고정 요소에 가깝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애가 뭐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보이죠 애들이. 그 전에도 보였고 그래서 부모들은 또 본인들은 능력은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학원에서는 이 전체를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컨대 12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성실성 부분도 있지만 이건 능력 부분입니다. 이걸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장기화되는 학생들이 원래는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원래는 몸이 아파서 그 다음 100가지 이유가 넘어요.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겁니다. 학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이 능력은 다 갖춘 학생들이 옵니다. 우리 학원의 서울대 연고대 비중이 80%입니다. 뭐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 그 다음 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선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다 또는 이런 고통을 못 견뎌낸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도 안 되는데 그 다음 부모나 본인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원래 안 해서 안 됐어. 내년에는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년에도 안 합니다. 그럼 2년, 후년에 하는가 3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학생들 스스로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길게 가지면 안 됩니다. 길게 가지면 안 되고 1년 해가지고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 해야 되는 시험이 행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계속 하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행시는 그런 특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험이에요. 그 5과목 중에 한 과목 행정법만 그런 특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험기간을 길게 잡고 왔을 거예요. 예컨대 뭐 2년 최소한 하고 안 되면 3년까지 해야지. 그 방법으로 지금은 좀 사전 준비해가지고 뭐 겨울부터 또 해야지.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 해서 또 뭐 휴학을 한 번 더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을 것인데 시작하면 지금 해야 됩니다. 고시 공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 없어요. 또 준비 기간을 갖는 게 더 불리합니다. 지금 하셔야 되고. 그래 학원이 목표하는 수험 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은 16개월 이렇게 해서 16개월이면 원래 3월부터 시작하는 반이죠. 그렇게 하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지금 1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하겠습니다. 실강인가 인강인가 이렇게 또 고민하시죠. 주변에 조언을 들으면 선배들이 뭐 인강 됐다가 뭐 삼선원 가서 뭐 글 써보면 돼. 나도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현재 결과는 본인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학원은 아주 중요한 이제 판단 지점인데 저 실강하고 인강을 효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인강이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가진 컨텐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강의실을 없앨 겁니다. 우리 밑에 2층 강의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 건물을 유지하자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인강의 장점이 실강을 압도하면은 없애고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훨씬 낫죠. 왜 이런 강의실을 유지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봐요. 그래서 예컨대 뭐 경제학이
실강으로 24일간 진행이 됩니다. 1순환이 7월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인강을 24일 동안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인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몇 프로인가 하면은 4.6%예요. 인강을 24일 안에 듣는 학생들이 실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강을 완강하는 비율이 4.6%고, 그 다음 인강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강 기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줍니다. 80일을 주는데 요 80일 동안에 이걸 다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34%입니다. 크게 바뀌지 않아요. 34%가 80일 안에 듣는 것이고 4.6%가 24일 안에 듣는 것인데, 이것만 사실은 의미가 있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80일 동안 한다 이런 얘기는 이틀 하다가 3일 안 했다가 하루 하다가 또 이틀 쉬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부는, 고시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강이 이런 나는 독하게 의지가 강하니까 4.6% 안에 들 거야. 아니면 나는 더 빨리 2번을 들을 거야. 이런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효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이거는 뭐 인강으로 하든 실강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는 이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이 시험을 매일 봐야 됩니다. 이게 주관식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시험을 보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시험이란 이제 효용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공부한 거 확인은 저 혼자 해도 되지. 이 공부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채점을 받고 첨삭을 받고 그 다음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세가 잘못된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은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예컨대 뭐 수영을 배우거나 또 부모님들 계시니까 뭐 골프를 배운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세를 자꾸 교정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훈련을 하게 돼요. 그 노동이죠. 훈련의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병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2차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채점받고 첨삭받고 이렇게 교정의 길로 가야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냥 2차를 인강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부는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합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합격은 못합니다. 못해요. 예컨대 뭐 김연아나 박태환이 혼자 수영을 하더라도 잘할 겁니다. 잘해요. 훈련을 혼자 하면은. 하겠지만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은 못 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세계적인 코치를 붙이는 겁니다. 전문가 도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강으로 되는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는 과장을 했을 겁니다. 최소한 학원에 실강은 무조건 와요. 그 학생들이. 3선에 시험 치러 오는데 그 학생들이 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 되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는다 하면 1년 안에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세월을 너무 낭비해요. 근데 5급은 1년이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1억이.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라는 부분이 뭐 경제적 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이지만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생활을 차단하고, 교우 관계를 좀 차단하고, 그 다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감수하고, 이렇게 좀 100%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결과물을 끌어내고, 안 나오면 그만두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을, 인강은 좀 한계가 있다. 결론 내리고, 단과반으로 해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제 조언을 구하면은 이 조언이 양쪽에 다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지식이 0인 상태에 와 있는 학생 거의 없고 뭔가 듣고 와요. 주변에 듣고 와서 학원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지,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재수를 한다, 동생이 재수한다, 아니면 자제분이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은 단가를 놓고 고민합니까? 종합하고 단가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죠? 대성을 가야 되냐, 아니면 종로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더 적합하게 나한테 맞는 학원이 또 있느냐, 이걸 고민하지, 내가 약한 과목 위주로 단가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모르니까. 자기 관리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학교 3학년들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합니까? 더 안 할지 몰라요. 차라리 고등학생의 그 기운이 남아있는 재수생들이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 재수는 고3을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의지만 강하면은. 근데 고시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학생들은 더더욱더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길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주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아주 떨어질 겁니다. 강도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고시 공부를 위해서 강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공부 강도가 예컨대 100이라면은 100은 혼자 할 수 있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동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강도예요. 그리고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독한 학생은 2주 유지하거나 뭐 2달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1년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택지는 결국은 종합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고민을 괜히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거고, 이걸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합반하고 단과반의 이제 성과물의 비교인데, 우리 종합반 이렇게 들어오면은 시험을 치면은 상위 30%는 성적을 매일 벽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붙입니다. 그 상위 30% 이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성적만 붙여요. 번호만. 그 요 이름이 있는 학생들이 상위 30%의 이제 성적이 공지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인데 여기에 이름이 없고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칸. 요게 단과반입니다. 종합반이 300명, 단과반이 300명입니다. 비율이 비슷해요. 이거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단과반이 거의 없다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단과반은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강도가 평범하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시험 안 됩니다. 이게 1순환인데 요 1순환이 언제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을 했고요. 지금 요게 지금 1순환입니다. 1순환을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요때 시험 보는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2순환이 11월부터 진행되는데 요때가 이제 글을 더 많이 쓸 때입니다. 더 많이 쓸 때인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요 1순환 때인데 1순환은 단과반도 처음 하는 학생도 있고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원래 시험 치고 부족하다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종합반은 전부 다 초보들입니다. 이 안에는 3월부터 시작한 학생, 7월부터 시작한 학생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종합반이 압도합니다. 그리고 2순환을 보겠습니다. 2순환인데 이 2순환은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아까 본 대로 11월입니다. 시험이 임박해요. 1차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2순환 2차를 듣는다 이런 학생들은 실력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단과반 학생들은 최소한 2차 경험이 2~3번 있는 학생들이 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하고 1년 한 학생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2순환입니다. 이렇게. 이 학생들이 2년차 이상은 단과반이에요. 1년차들은 겁이 나서 못해요, 이 시기에. 1차를 해야 되니까. 이 비율이 1순환보다 단과반이 약간 높아진 정도이지 의미 있는 비율은 아닙니다. 이렇게 3순환 가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단과반하고 종합반이 차이가 났는가 이렇게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정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학원은 종합반 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논의를 하고 1순환 거치면은 이제 예비순환 1회독 했으니까 여기 뭐 1회독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1회독 했고, 그 다음 2회독 했고, 3회독 했고, 4회독 했고, 5회독 했고, 이렇게 학원에 시키는데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봤자 5번 보고 들어가는 거죠. 5번 보고 들어가는데 이걸 2번 하는 학생들은 곱하기 2가 돼버려요. 이게 10번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3년차는 곱하기 3이 되면은 이게 15번, 뭐 20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 2년을 해야 되고 늦으면 3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년차에 10번을 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1년차에 10번을 볼 수 있으면은 고시의 특성상 2년에 걸쳐 10번을 보는 것보다 1년에 10번 보는 게 훨씬 합격률이 높아져요. 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1순환 하는데 경제학을 할 때 7월 달에 경제학을 합니다. 저희들이 스터디를 행정법을 시켜요. 그래서 3월부터 온 학생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
그 격차를 이제 메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 공부 시점을 지금 슬슬 해가지고 내후년에 승부를 보느냐, 지금 바짝 해가지고 내년에 승부를 보느냐, 그 기회를 2번 갖는가 1번 갖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제일 적당한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그 겨울 방학 때 오셔야 돼요. 내년 1월에 겨울 방학 하자마자 원래 12월에 오셔야 됩니다. 12월에 오시면은 1월부터 시작하는데 1월부터 시작하면은 2018년은 무조건 포기입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2019년에 승부를 보는 것인데 기회가 너무 축소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휴학하고도 코드가 잘 맞지 않아요. 근데 만약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은 2020년인데 이건 너무 장기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7월 달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2018년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학원에서 1년 만에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확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학원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경쟁권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1년 했으면. 그 실경쟁률이 이게 1차에서 7배수를 선발해요. 2차 뽑는 이는 7배수를. 그래서 이 안에는 그냥 1차를 봤더니만은 아, 내가 피셋이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봤는데 적성이 있더라. 이런 허수들도 많이 있어요. 또는 1년 동안 이것만 전념해가지고 2차 시험장 구경만 하겠다 이런 허수도 있습니다. 또는 했는데 실력이 그다지 이제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경쟁률을 2.5대 1 정도로 봅니다. 저희들이. 2차 실경쟁률을 2.5대 1 정도로 보니까 요 안에는 들어가면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결과는 평등합니다. 요 안에 들어간 실력 있는 상태로 2018년도 시험장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날의 컨디션 내지는 높은 시험에 난 약간의 운 이런 부분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되든지 안 되든지 또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근소하게 떨어지고 하면은 2019년이 거의 확실하게 합격하는 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연말로 미룬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포기입니다. 이건 가능성 1도 없어요. 2019년도 높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실패해서 2019년도 가능성보다는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니까 시작하면은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야지 아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두려우니까 뭐 2학기 좀 다니고 조금 준비하다가 1월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 맞지 않은 계획입니다. 이거는 한 9월 지나가면은 그때 세워야 되는 계획. 자, 또 보시면은 3월 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3월 반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은 3월 반에는 행정법을 했습니다. 처음에 3월 반. 그 3월에 할 때 행정법을 3월에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3월에 행정법을 시작할 때 그때 스터디를 또 행정법을 했어요. 벌써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경작을 할 때 또 행정법을 내려서 또 스터디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선택 과목이 거의 끝이 났네요. 선택 과목 할 때 요때는 통째로 비워가지고 요때는 경작을 잡았습니다. 그 격차가 발생해 버렸어요. 경작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만 놓고 발생한 격차는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격차가 발생했고 경작만 놓고 보더라도 경작 1회독 그 다음 여기서 또 2번을 더 봤으니까 2회독 그래서 행정법 경작의 격차가 발생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때 행정법 경작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가 하면은 이거는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학하고 행정학은 이거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 과목과 비교하면 1업 위치입니다. 1업 위중이고 경작이 1이고 행정법 1이고 선택 과목 우리가 무시하고 그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실질적으로. 이게 분량으로 봤을 때 세 과목인데 이걸 몇 년 하겠습니까? 세 과목을 3년 한다? 그럼 한 과목을 1년 합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게. 그럼 2년 하면 24개월 하는데 한 과목을 8개월 합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분량으로 봤을 때도 이게 1년 하면은 실경쟁률에는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월 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격차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채워가는가야 실질적 격차는 이 두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 이 두 과목이어서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7월 12일부터 개강을 하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학원에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행정법을 듣고 오세요.
행정법을 듣고 오면은 행정법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물론 3월 반이 이제 4달 정도 했지만은 지금 아주 낮은 단계 훈련입니다. 기초 훈련을 했어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을 듣고 오면은 행정법 스터디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여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3월 반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습득도가 낮은데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달에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경작은 했기 때문에 행정법 할 때는 경작을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를 하고 행정학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학 할 때는 행정학을 스터디하니까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을 할 때는 또 정치학을 스터디하면 되니까 이것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선택 과목은 사실은 스터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에 예컨대 행정법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행정법이나 아니면은 경작을 전혀 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첫 과목이 경작이니까 이 경작을 할 때 경작 스터디를 하면 돼요. 이렇게 채워가면 됩니다. 그 다음 행정법을 할 때 또 행정법을 채워가고 이렇게 채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가면 되니까 이 반복 효과는 떨어지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채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효과는 요런 과목 할 때 여유가 생길 겁니다.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 1순환이 끝난 다음에 2순환으로 넘어갈 때 요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채우면은 버겁지만은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7월 달에 오면 격차를 느낄 겁니다. 그 느끼는 격차가 11월이나 1월에 가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고 본격적인 부분은 이때입니다.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때가 100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하면은 이때 발생한 격차는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한 달하고 시험 직전에 한 달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앞서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열심히 따라가겠다. 따라가서 나중에 3순환 때 따라잡겠다 내지는 뒤집겠다. 4순환 시험 직전에 실력을 피크로 올리겠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럼 스터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고시 공부하면서 왜 학원에 종합반에 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종합반을 얘기하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종합반에 오면은 학원이 뭐 이익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원이 달랑 2군데입니다. 입시학원하고 다릅니다. 달랑 2군데라 학생들이 가면은 뭐 한린 가든지 아니면 베리타스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종합반에 와서 공부하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언을 설명이든 아니면 개인적 조언이든 잘못 드리면 금방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을 가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듣고 가셔야 돼요. 고시 공부할 때 생활 측면 또 공부 측면에서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고립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고립되는 것이에요. 단가만 하면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되면은 오면은 엊그제 상담했던 학생이 왔는데 이제 설명의 영상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니까 옵니다. 선생님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왔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 지 얼마 됐냐 이렇게 하니까 3개월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3개월 동안 공부 계획은 내가 먼저 얘기해요. 네가 계획 센 거에 한 40% 달성했으면 성공이다. 어림도 없대. 한 25%, 30%. 이 정도 달성했고 그 학생이 말하는 게 뭐 저하고 얘기를 엄청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어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리는 겁니다. 그 학생이 하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 외적인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처음이다.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 우울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공부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 열심히 하는 기준은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학생이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강아지들 한 3개월 그렇게 방치하면 완전히 우울해질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뇌는 보이지 않지만은 두뇌 활동이 아주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만약에 단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고립이 되니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뭘 조직하는가 하면 스터디를 조직합니다. 이 스터디를 조직하는데 누가 초심자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또 그러면은 학교 고시반에 갑니다. 고시반에 가더라도 이 스터디를 선배들이 주도해서 하겠죠. 똑같습니다. 고시반에 가든 아니면 신림동의 스터디를 가든 간에 이 좌장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장수생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보들끼리 모여봤자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초보들끼리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면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더 돌아가고 스터디 효용이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스터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반이 이제 길이 이렇게 되는데 가면 장수생입니다. 특히 학교 고시반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선배 장수생입니다. 본인이 5년 했던 길로 신입생을 차분히 데려갈 겁니다. 신림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고시생이 자기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해요. 내 방식은 맞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가 내년에 뭔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은 없어요. 그런 학생이 있으면 대나 같죠. 합격생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장수생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단과반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고립되게 돼 있습니다. 고립되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지출이 많고 사람은 황폐해지고 시험의 결과물을 놓고 이렇게 됩니다. 학교별로 치면은 이 고립돼서 공부하는 제일 고립돼서 하는 학교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학생이에요. 서울대학 학생들은 왜 이제 고립돼서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성과물도 있고. 그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또는 학교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그 서울대학 학생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 2년 아니면 3년이다. 이런 조언을 선배들부터 들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 학원에 와서 빡세게 하면은 1년 안에 다 되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혼자 해서 될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되면은 혼자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시지치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이 있는데 한 2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다른 길로 또 진로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학교가 좋을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아주 0. 몇 프로 정말로 뛰어난 수재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혼자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마저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성적이 더 높게 받든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고립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립되면은 속도감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속도감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앞서는지, 뒤서는지 속도감이 없는 겁니다.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서 럼프는 금방 오고 결과물 안 나고 틀림없습니다. 공식처럼 정해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립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스터디에 참여를 하십시오. 스터디에 참여하는데 학원에 오면 이제 스터디는 강의 보조 수단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립되면 시행착오를 하는데 우리 스터디는 오늘 시험이 이제 끝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지도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지도를 해요. 아니면 1차 경험에 여러 번 있는 아까 언급했던 장수생들이 지도하는데 약간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개성을 발휘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할 때는 이 자료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본인들 범주에서 재량을 발휘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지 완전히 아까 고시반의 장수생이나 신림동의 장수생처럼 100% 잘 거는 주진 않아요. 자료를 제공을 하고 학원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도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 한 조당 8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8명으로 구성을 하면 이 중에 뭐 탈락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봅니다.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학원에서는 이 스터디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번에서 접수번호 8번까지가 1조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9번에서 16번까지 2조. 그리고 나서 그냥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일순환전에 다 깨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를 구성할 때 제가 하나하나 봅니다. 학생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봐요.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 성향 파악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향 파악을 해서 이 케미가 잘 맞게 조성을 해줍니다. 그 뭐 공부 잘한다고 한 학교 학생을 몽창 밀어 넣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컨대 뭐 서울대 학생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약간은 뭐 개인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공부에 대해서 남 도움 없이 이렇게 성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혼자 해도 돼 이런 성향이 강해요. 반면에 이제 고대 학생들은 뭐 찰흙 같습니다. 그 서울대 학생이 2명 있으면은 성향을 봐서 이 학생들이 개별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고대 학생을 한 3명 붙여줘요. 그럼 이렇게 잘 붙어갑니다. 잘 붙어가고 그다음 남녀 비율이 지금 5대5 정도 됩니다. 5대5 정도 되는데 절대 4대4로 넣지는 않습니다. 4대4로 넣으면 커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뭐 남학생이 5명이다 이렇게 하면 여학생은 3명 이렇게 하든지 여학생이 5명이다 남학생은 3명 이렇게 놨든지 아니면 이렇게 봐가지고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뭐 이 제한을 두지 않고 넣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깨지고 오래 가도록 해요. 오래 가도록. 그 다음에 이게 예비순환이 이제 6월에 끝이 나죠. 이제 이달 말로 6월이 지나갔네요. 7월 1일이니까 이제 끝이 납니다. 7월 12일 날 우리가 개강하니까 끝이 나면은 스터디를 한번 이렇게 편성을 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허물지는 않아요. 그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4개조를 해체시켰어요. 왜 4개조를 해체시켰는가 하면은 한 개조는 커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커플이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커플이 이제 3쌍이 나왔습니다. 이건 스터디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 거는 거지. 그거는 해체시켰고 해체시켜가지고 이제 학원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편성해 줍니다. 그 커플은 다른 쪽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개조는 술을 좋아하는 녀석이 2녀석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전염이 자꾸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술 먹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3명이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5명이 다녀요. 5명이 다니면 그 팀은 안 됩니다. 그 팀 이제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출석률이 낮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 낮은 팀은 각양각색의 사정이 있어요. 뭐 아주 활달해서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뭐 또 놀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서로 이제 케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해체시켜서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스터디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잘 합니다. 그 스터디를 하면은 진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선행학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은 예비 때는 1순환 모의고사로 합니다. 1순환. 그러니까 7월 모의고사로 이미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하니까 지금 배우지 않는 부분 내지는 배우고 있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낄 때는 스터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아까 얘기한 올해 시험이 끝난 학생 내지는 2차 공부 경험이 많은 학생 때로는 합격생들 이렇게 리더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도를 해줍니다. 지도를 해주면 학생들이 최소한 엇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을 계속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문제씩을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5문제를 하겠죠. 5문제를 하면 이걸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스터디 간에 이제 배틀을 좀 시킵니다. 그 1등 하면은 그 상금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 1등 하면은 상금이 포상이죠. 1등이 서울 시내 그 최고 호텔이 있습니다. 뭐 신라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저런 뭐 팔레스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메리어트 호텔이나 어쨌든 좋은 호텔을 선정합니다. 거기서 뷔페를 이제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점수 평가를 한 학생이라도 빠지면은 그 점수가 감해집니다. 일종의 연자제로 묶어놨습니다. 그 토요일날 시험을 학생들이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스터디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평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고 미진한 부분은 1순환 때 미진한 부분이 강의로 해결돼요. 그 다음 지금 들어오시면은 1순환이죠. 1순환이니까 3월 반에 들어가시면은 요때 스터디 자료는 2순환 문제를 합니다. 2순환 문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1순환이 끝나면은 수준이 2순환까지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학원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과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차가 이때까지 완성이 안 되면은 다음에 시험 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1월부터는 1차 준비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2차를. 그래 2차가 3순환 진입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2차 시험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보는 대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그 정도 해독수가 나오는 겁니다. 해독수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7월 반이기 때문에 그냥 경작할 때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경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스터디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경작 1회독 이렇게 하지만은 스터디를 하면 경작 2회독 이렇게 해독수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지금 뭐 3월 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때 1순환하고 2순환 사이에 시간이 확보될 때 이 중에 약한 과목을 하든지 아니면 주중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힘겹게 가야 됩니다. 왜 이게 또 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뭐 고등학교 과정처럼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1차를 겸해야 되겠다 하면은 1차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합니다. 이렇게 2시간 하고 2차는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한 20분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1차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해서 요걸 지우면은, 예컨대 혹시 7월 반에 오는 학생들은 7월 8월은 1차를 하지 마세요. 7월 8월은. 왜 그런가 하면 7월 8월은 이 덩치 큰 과목입니다. 이 경제학하고 행정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차는 뒤로 좀 미뤄도 괜찮아요. 미루고 온전히 시간을 확보합니다. 요 시간만 강의를 들으시고, 예컨대 7월 기준으로 경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실강을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듣고 아침이나 안 켰죠.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1시까지다 이렇게 하면은 아침은 어떻게든 4시간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4시간이 확보되면은 요 시간에는 예습을 위해서 예비순환 강의를 들으세요. 예비순환 강의를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걸 듣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확보해서 복습을 하면은 3월 반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돼요. 행정법까지는 이렇게 하시라는 게, 행정법까지는. 행정법까지 이렇게 하면은 1회독, 2회독, 3회독, 그 다음에 7월 반 스터디 이렇게 하면 4회독이 나옵니다. 해독수가 확보가 돼요. 이렇게 해서 8월 달에도 행정법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때 피셋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이 피셋 과목의 특징은 기간을 오래 잡고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확확 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오래 잡으면 오히려 간만 떨어져요. 그 시험 직전에 두뇌로 활성화해 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니까 9월부터 하더라도 피셋은 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말이니까 6개월 하는 겁니다.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지금 7월, 8월의 경우에는 1차는 요거는 7월, 8월은 피셋은 미루세요. 미루고 이 두 과목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박세게 잡으면은 1순환 때 예비순환 한 학생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1차 과목이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루세요. 지금은 이 덩치 큰 과목인 경작 행정법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정확해요. 이것도 9월 이후로 미루면 됩니다. 9월 이후로 미루시고 지금은 집중을 행정법하고 경작에 집중하세요. 요게 80%입니다. 요게 행정고시 5급 시험의 80%니까 이것만 잡으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늦지 않아요. 고시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꾸준히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잡으시면은 요때 1순환 끝나면은 아, 격차가 많이 좁혀졌구나,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많이 돼 있으면은 또 어느 정도 피셋이 괜찮다 하면 2순환 과목을 들으시고, 피셋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2순환은 조금 줄이고 피셋의 시간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의미 있게 2018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짧은 생각에 아, 내년은 선생님 나 1차만 붙을래요. 해서 못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1차만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불합격 시기가 6월달로 늦춰지는 것이지 시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자, 뒤로 보시면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 4개월의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했는데 여기에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발생한 것이니까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고, 그래서 경제학과 행정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7월 12일까지 일단 행정법 들어오시는 것이 그래도 부담 덜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카운트하면은 12틀이 딱 남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틀치를 들으세요. 하루 이틀치. 몰라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치 열심히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십시오. 느낌으로 오시고, 지금 시기에는 경제학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행정법만 들어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고 행정법 들으셔가지고 아, 행정법을 알겠다 이렇게 하면 3월 반에 들어가도 되고, 행정법이 미진하다 하면은 그냥 7월 반에 들어와가지고 스터디를 이원화시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되, 어쨌든 10일도 중요하니까 하루에 이틀 분량의 예비순환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해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정착에 발생한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하면 충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법하고 경작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이제 없죠. 이제는 없기 때문에 행정법만 예비순환 동영상 듣는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그건 학원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4개월이 늦었으니까 내년 목표를 늦춰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고 세게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3월 반은 뭐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가 들어오면 7월 반입니다. 공부를 경험한 학생들이 있으면 3월 반에 편성을 하고 초심자는 신규로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해드립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뭐 1차는 지금은 무시합니다. 무시하시고 1차는 나중에 9월 달에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차는 1시 40분부터 뭐 5시 10분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고시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느낌이 토요일 저녁에 강의가 끝나면은 공부에 대한 정념미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공부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건 주중을 잘 못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쉴 때는 학생들이 가끔 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와서 공부에 대한 결심 중에 뭐 여친하고 공부 때문에 헤어졌어요. 공부 때문에 남친하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공부할 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쉴 때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집에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면 집에 가는 게 제일 낫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뭐를 인연을 끊겠다. 그런 결심까지 하고 나면은 마음의 부담이 돼서 오래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일상대로 해야 됩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 문제인데 독서실을 저희들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끔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도서관을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려오게 돼 있는가 하면은 동선이 너무 길어져요. 강의 듣고 도서관 가고 스터디하러 내려오고 또 도서관 가고 하루에 2시간을 길바닥에 버립니다. 또 서울대 도서관은 다니기도 불편해요. 교문에 산참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선을 집, 그 다음에 강의, 독서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난 독서실이 싫어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견뎌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룸 문제입니다. 원룸 문제 2번하고 요거하고 4번하고 연결된 개념입니다. 통학거리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고시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 힐링을 받아야 돼요.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다니면은 건강에도 좋고 정서에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통학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마지노선을 1시간으로 봐요. 1시간으로 보는데 왜 이 1시간 정도로 보는가 하면은 1시간 걸려도 너무 멉니다. 자, 학생들 눈에나 학부모들 눈에는 1시간이 보이지만 저희들 전문가 눈에는 그 이면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시는데 여기 오시는데 예컨대 1시간 걸려서 왔다. 바로 공부가 됩니까?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부를 시작하는데 다른 학생보다 2시간을 베끼는 겁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리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 고시생은 동선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제 왔던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제 이렇게 1시간 걸려서 통학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옮겨야 되는데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신다. 그 내보고 전화를 좀 해달래요. 좀 설득을 해달라. 그 학생은 성적을 보니까 설득을 해도 되겠어요. 그 설득을 해가지고 옮기겠는데 이 학생이 드는 이유가 시간도 있고 또 시선도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공부 예정인 장면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오로지 눈에는 공부만 보여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고시생이 있고 독서실 갔는데 공부하는 학생이고 학원에 온 공부하는 학생이고 집으로 자러 갈 때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올라가서 각각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1시간이 넘으면은 통학하면 안 됩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거리로 치면은 목동 분 계시죠? 이 목동인데 목동은 거리로는 가까운데 통학하면 1시간입니다. 결국은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송파 무조건 와야 됩니다. 송파, 뭐 잠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집이 분당인데 분당은 뭐 100% 와야 됩니다.
100%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 다음에 과천 애매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오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1차 임박해서 오든지 아니면 2차 임박해서 오든지. 그래서 어림잡아서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옮겨야 되고, 그 다음 고려대학 학생 안함, 이거 여행입니다. 여행. 통학이 아니고 여행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신촌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와야 됩니다. 이까지 오면 진입축 빠집니다. 그 다음 다른 고민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이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옵니다. 근데 다 결국 오게 됩니다. 목동에 있는 학생들 뭐 어머니들이 뭐 입김이 셉니다. 우리 아들은 내놓으면 안 돼요. 뭐 자기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다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오지 않으면은 과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 각오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나오면은 이제 원룸을 구해야 되는데, 원룸을 구하시면은 학원에 요청을 하십시오.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학원에서 이제 구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휴한 부동산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구하시면은 이 길 건너가 구동이고 저희들 학원에 있는 이쪽이 이동입니다. 그 구동은 구하지 마세요. 구동은 이렇게 길 건너 저쪽인데, 구동은 잘못 구하면 옆방에 조선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부하지 않고 뭐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에 푹 빠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구성원이 균질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동 이쪽으로 얻으면 전부 다 학생입니다. 대신에 이동을 얻으면은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있으면 큰 길 쪽으로는 얻지 마세요. 큰 길 쪽으로는. 큰 길 쪽으로 얻으면은 큰 길 쪽으로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영혼이 자유로워가지고 뭐 시험 기간이나 아니나 이걸 다 가리잖아요. 뭐 떠들기도 하고 저들끼리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생들이라 이쪽으로 얻지 마시고 학원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니면 학원 옆쪽으로. 그래도 제가 설명드려도 이게 잘 안 다가올 겁니다.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뭐 혜택도 약간 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절반 낮춰 듣는가,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학원을 통해 얻으십시오. 학원을 통해 얻으시면은 제일 좋은 방 정도 되면은 월 한 50만 원 정도면 제일 좋습니다. 보증금이 한 200만 원? 월 50만 원이면 제일 좋은데,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금수저가 산다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방 필요 없어요. 남학생들은 아무 데나 재워도 됩니다. 남학생은. 그 남학생 아무 데나 재우면 되니까 한 3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 몸만 누이면 돼요. 남학생들은 방이 좋으면 그만큼 어지러운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면은 여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준의 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절약하겠다 하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고, 여학생들의 이 전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학생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학원 입장에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룸을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 문제입니다. 이것도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 애들이 이제 밥은 제대로 먹는지 뭐 이런 것인데, 식당은 고시 식당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입이 이제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식당이, 주변의 식당이 점점점 질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가격 대비 더 높일 수 없을 정도로 양질입니다. 비교하면은 학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죠, 학생들? 학식보다는 한 3배 좋습니다. 3배 좋으니까 먹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뭐 서너 군데가 괜찮은 데가 있는데, 한 달 끊으면은 한 20만 원에서 한 2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끼를 하면은 3,5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 정도 내고 한 끼씩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질리니까 다니면서 먹든지, 아니면 한 군데 정해놓고 한 달마다 이렇게 옮기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문제, 이것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게 이제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학원의 이제 커리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다른 학원하고 다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약간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를 이제 과목별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1번이 이제 중요한데, 학원을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학원이 망합니다. 1년 가르쳐서 학생들한테 돈 다 돌려주면 망합니다. 그 조건은 있어요, 조건은. 조건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상위 40% 안에 들었는데도 불합격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했다 하면 학원은 책임이라고 저희들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몇 프로 되는가?
합격성이 몇 프로 되는가, 이게 답을 해줍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학원 내에서는 합격한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불해 드릴 때 이거 환불에 대한 부담이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이 50%입니다. 50%고 학원 쪽에서 50%를 담당을 합니다. 감당을 하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잘못해서 1년 가르쳤는데 환불 대상자가 100명이 나온다 하면 재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채점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학원은 아르바이트생이 합니다. 그게 강의에 피드백되는 효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 쪽에는 장학금이 상위 30%가 지급되는데 1등하면 그래도 50만 원 주니까 학생들한테는 뭐 괜찮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경쟁하고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경쟁을 하고, 이렇게 경쟁이 양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격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 연계된 원룸이 있는데, 원룸은 가격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월 3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너무 비탈해 있어요. 비탈해 있어가지고 여학생들은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마 방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문의 있으시면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 독서실도 5번에 보시면은 시중에 가면은 한 15만 원 하는데 우리는 7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다른 독서실을 해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 독서실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5급 학생만 있습니다. 다른 독서실에 가면은 뭐 경찰하는 학생도 있고 소방하는 학생도 있고 잘못 걸리면 CPA 준비하는 학생이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맨날 계산기 두드립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균질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학원도 다 있는 그런 제도들이고, 그 다음 조금 이 불합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1차는 큰 의미 없습니다. 1차는 뭐 다 된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2차 불합격인데, 이게 1순환 때 7월에 들어오시면은 출석 70%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믿습니다. 뭐 수능학원처럼 대입재수학원처럼 뭐 결석 2번 하면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레벨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충분히 또 공부 습관이 붙어있는 학생들이고, 그래도 1순환 때 모의고사는 70%는 이렇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보는데 과목별로 100명 중에 70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2순환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60등을 유지하면 되고, 3순환은 시험이 100일 남았습니다. 이때는 더 치열해야 됩니다. 이때는 100% 응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성적은 40%. 꾸준히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시험을 보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시험을 봅니다. 단가를 하면 시험을 안 봐요. 뭐 훈련 과정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부분 뭐 200명 이상 강의니까 1등하면 50만 원, 그러니까 상위 30%까지 지급하는데 학생들이 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뭐 돈을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격려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네가 1등 했으니까 성적 노려라. 네가 상위 30%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시험 되겠구나, 힘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주고 하는 것이지, 뭐 돈 의미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금액도 뭐 의미는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출석 관리, 뭐 독서실 관리, 원룸 생활 관리인데, 학생은 자율권을 많이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학생 보고 아침 8시까지 나와라,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공부 패턴이 굳어진 학생들입니다. 새벽형, 그 다음에 뭐 저녁형 다양합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컨텐츠로 성적으로 관리합니다. 성적이 많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길을 이제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록 할인 혜택 기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는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때문에. 일시납으로 등록하면 60만 원 할인되니까요. 또 동영상이 무료 제공되는데, 지금 2개 뭐 무료로 제공한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예컨대 행정법을 많이 했다 하면 경작을 준비하시고, 내가 경작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을 준비하시고, 남은 기간에 둘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금액은 우리 그 팜플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죠?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일 뒷장을 보시면은 13쪽에 있습니다. 1, 2차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1차에 대한 합격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2차만 하시되,
1차를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차를 배제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그 필요한 컨텐츠에 대한 지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위험한데. 그러니까 1차는 특히 한 45% 정도 할인된 가격이니까 몇 개 강의를 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합격 경험이 없으면 1, 2차를 같이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670만 원에서 이게 이제 60만 원 할인되니까 61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월로 환산하면은 월 한 50만 원 이 정도니까 뭐 입시학원보다 이제 부담은 적은데 어쨌든 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노력 등을 투자해서 1년 안에 공부를 끝내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비록 1년이 더 걸릴지라도 의지는 그렇게 가지고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